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천원돌파 이플레 534화 어제 뭐 봤어 60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는 몰라서 헤맸대요.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전드입니다. 왜 껴들어 이씨. 미안합니다. 정과장입니다. 짠. 안 썼다. 왜 콜라 갖고 건배를 하고 그래? 콜라도 건배할 수 있죠. 했었지. 아이고 탄산이 좋구먼. 아우와. 제가 그럼 일바로 해보겠습니다. 저 지배종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블러드 뒷불. 프리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고 10부작입니다. 제목이 세다. 블러드 프리. 아니 집에 좀. 뭐 디즈니 플러스 SF 스릴러 드라마인데 이게 각본을 쓴 분이 비밀의 숲의 이수연 작가가 썼죠.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보게 된 것 같아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중반부까지는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뭐요? 아 이거 비밀의 숲 느낌 나네 하면서. 근데 좀 후반부로 가면서부터 조금 이거는 너무 늘어져? 예상대로 가는데 그 생각이 예상대로가? 들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을 했던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재밌게 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 그 인공 배양육을 만드는 그룹이 있어요. 블러드 프리라고 하는. 여기 이제 대표가 있는데 얘가 이제 윤자유라고 하는 애고. BF네요. 예. 비쿠 파이어. 아이씨, 그러네. 와레와레노. 그래서 비쿠 파이어. 얘네도 뭔가 숨기고 있는 게 그래서 숨기고 있나 보다. 비쿠파이야. 뭔 소리야? 여기 대빵이 이제 윤자유, 한효주 배우가 했고요. 얘가 이거 이런 데를 왜 세웠냐? 얘는 원래 생명과학 이런 쪽을 했던 사람인데 그 동물 전염병 아마 뭐 구제역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같은데 그런 거 할 때 대량 도축을 했을 때 엄청 그 트라우마를 겪어요. 그 다음부터 뭔가 결심을 한 듯. 그래서 사람을 어떤 이런 먹이사슬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싶다 해가지고 새롭게 세운 이 기업이 바로 이 BF인 거죠. 그래서 뭐 고기를 만드는 거예요? 맞아. 말 그대로 처음에 이제 소 배양육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배양육이라는 게 이런 세포 덩어리를 만든 다음에 이걸 키워가지고 고기로 만드는 건데. 야, 홍락훈 장르 소설집에 나오는 약간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치 거기 사람도 그렇게 막 키우고 막 하지. 재밌습니다. 여기도 사람 키우는구나. 그래서 스포일러 금지 이 사람아. 나보잖아. 내가 지금 여기 점점점을 왜 냈겠어. 진짜 재밌겠다. 나 봐야겠다. 그래서 다음은 생선을 배양해. 그리고 그 다음은 점점점. 뭐 나는 밝히지 않았어. 그러니까 인육을 배양하는 거야, 사람을 배양하는 거야? 정확하게는 뭐 사람 전체는 아니고 인육을 뭐 사람의 일부 여러 가지. 사람은 뭐 장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다 하는 거지. 그래서 먹기도 하고? 에? 먹기도 해요? 그만하라고. 왜 먹어 얘들이. 굴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떠냐. 처음엔 농민들을 적으로 돌리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전에 소 배양하기 전에 뭐 쌀도 한 것 같아. 나중에 이제 쌀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농민들이 막 되게 싫어하고 소하니까 축산업계에 적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생선하니까 이제 어민들 적이 되고 심지어 나중에는 브라질 쪽이 이런 축산 산업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브라질 쪽에서는 이제 깽단들이 얘를 살아야겠다고 막 위협을 하기도 해요. 실제로 죽이러. 그런 것들도 있어서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경호원이 중요하니까 경호원을 뽑는데 거기에 발탁된 경호원이 우채훈이라고 하는 애인데 얘 주지훈 배우 중요 인물이죠. 왜냐 얘는 해외 파병을 갔던 군인이었는데 거기서 의문의 폭발 사고가 일어나 얘네들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래가지고 얘 친구도 잃고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 짓을 했는지 파내려고 여기에 잠입을 한 거야. 왜냐 그 폭발 사고가 있었을 때 이 윤자유가 있었는데 이때 윤자유만 있었던 게 아니라 대통령이 여기에 방문했을 때 폭발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대통령이 2다리를 잃어. 그래가지고 은퇴를 하게 되거든. 근데 이 대통령이 왜 그 중요했냐? 얘는 요 BF 그룹에 굉장히 반대하는 쪽이었어. 생명 윤리를 이건 어기는 것이다. 절대 나는 찬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의 이 BF를 말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었거든. 약간 그런 거네. 타다 같은 새로운 진입하려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 법을 약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했는데 그 기존 택시 회사에 손을 들어준 거밖에 안 된 거잖아. 그렇네요. 그래서 스타트업 기업인데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 결국은 고사시킨 거지. 고사를 시키려고 해서 얘네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와중에 폭발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쉽게 간 거지. 아. 그러니까 윤재유가 수밖에 없는 의심스럽다.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 잠입을 한 거야. 심지어 요 대통령이 의뢰를 했어 몰래. 저기 가서 하면은 내 권력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너 꽂아줄게 하면서 너 좀 파내봐. 내 다리 내놔. 그렇지 내 다리 내놔지. 얘도 원한이 있어. 대통령이 전현이 나를 담근 것 같아 하면서. 아 약간 그렇네. 그렇지. 아 담그다는 표현 좋습니다. 다리 배양하면 안 돼? 아 그런 게 아니잖아. 아니 지금 자 수정 안 해? 여기 지금 스포일러 안 한 상태라고 지금 술 취했어? 여기 그냥 고기를 배양해서 파는 식품회사 여기는. 알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지배종이라는 뜻은 그래서 어떤 의미예요? 그 먹이 사슬로부터 자유로워진 종. 그런 의미밖에 네. 없는 거야? 그런데 윤자유의 해석은 그거고 여기에 보면 다른 인물들이 있어. 그 BF를 사고 싶어하는 되게 거대한 재벌 그룹, 뭐 삼성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 회장이 있어. 얘는 저 연구실 안에 뭔가 더 있다. 그거를 나는 얻고 싶어서 쟤네를 합병해야겠다 해가지고 계속 뭔가 노리는 애가 있어. 얘는 목적은 그거야. 나는 모두를 지배하는 나만의 우월한 종족이 되고 싶다. 지배종. 그러니까 그런 의미일 것 같아서 물어본 건데 뭘? 근데 윤자유의 생각한 지배종은 딴 거라니까. 어쨌든 그냥. 그리고 요 회장 그 아들이 있는데 얘는 현 그 한국의 총리인데 그 한국의 총리 사실 약간 권력이 없잖아요. 근데 이 세계의 총리는 굉장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뭘 총리야. 권력이 없어. 맨날 그 한덕수만 봐서 그렇지. 그런가? 권력이 있나? 여기서 막 총리가 막 기업 죽이려고 하면 모아놓고 한번 쟤 담궈야 된다고. 거기서 담근다는 표현이 나왔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저거 마음에 안 든다. 담궈야 된다고 하면 다들 그 장관들이 네 하면서 따라가는. 에이 거기서 그걸 의전 순위로 4위 정도 되지 않아 총리가? 그런가? 그렇죠. 근데 얘가 보면 여기서는 이제 그 아빠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그런 인물로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얘도 욕망이 있다 다른 그런 것들이 나와서 결국 이 BF 그룹의 큰 그림과 요 꿍꿍이 있는 인물들 간에 이제 서로 이제 음모들을 펼치면서 꿍꿍이를 펼치는 그런 거예요. 이수연 작가의 특기가 반영이 된 거구나. 그래서- 처음에 설정만 봤을 때는 되게 SF틱하게 흘러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정치야? 사실은 결국 정치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 그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식품이나 연관된 게 너무 많으니까 이 모든 걸 뒤집어 엎을 걸 하나 생각을 중심에 두고 그래서 이게 필요한 설정이었던 거고 나머지는 요걸 두고 다투는 내용이 필요한 거구나.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미약하면은 사실은 그거 하나 정도 뭐 야 라임 너네 가져 뭐 이렇게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면 안 되잖아. 물론 그렇지. 라임 작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라인은 엄청 큰데요. 내 카라 9배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넘겨준다고? 말도 안 내 되는 것도 거지. 아니지만 좀 한국인으로서 기분이 안 화가 좋지. 나는 부분이잖아. 아무튼 그런 그렇죠. 의미군요. 그리고 잔잔한 재미도 있어요. 여기 윤저의 절친으로 이제 BF의 연구소장 나오는데 그 이무생 배우 나오거든요. 그 고요의 바다에 우리가 한동안 되게 좋아했던 수사라. 정신 차려 수잖아. 수찬아 정신 차려야 된다 수찬아. 그런 것들이 있고. 거기서도 나왔는데. 어디요? 그더 글로리에서도 마지막에 살인마구나. 맞네. 그 연기는 되게 좋았는데. 김영천인가 뭐 기영천인지. 그거 근데- 웃음을 못 참고 막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해 하는 거 있잖아. 연기 잘하더라고. 근데 그럼 고요의 바다에서는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연기야. 그 컨셉을 잡고 한 거야. 수찬아 정말 정신 차리길 바란 거지. 저 형이 왜 저래 그런 건가? 놀리지 말라고. 그만 좀 놀려. 아무튼 그런 드라마니까 저는 이게 후반부에 약간 실망했다 정도지 이게 재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결말은 어떻게 돼요? 그거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안 봤지? 아니야 봤어. 봤다고. 저는 요번에 아마존 폴아웃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재밌는 게 뭐가 있나 했는데 강 기자가 재밌는 거 있대요.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제목이 뭐냐면 토탈리 킬러. 아주 쉽게 요약해서 말하자면은 백투더 퓨처 플러스 스크림이에요. 그러니까 35년 전에 어떤 동네에 충격적인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거의 스크림이죠. 똑같죠. 네, 16세 소녀 3명을 16번이나 찔러가지고 살해한 가면남. 근데 가면을 쓰고 나타나서 막 찌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이코네. 그래가지고 지금 근데 안 잡혔어. 네, 안 잡힌 상태로 안 잡혀야지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3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거기에서 못 벗어난 게 자기 엄마인 거야. 주인공의 엄마. 왜냐면 엄마 친구들이 죽은 거였거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막 호시술도 배우고 맨날 딸내미한테 절대 늦게 다니지 마라 뭐라 되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엄마인 거죠. 근데 그 엄마한테 그 가면남이 찾아와가지고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집착 쩌네. 씨. 근데 사실 이 작품 아까 백투더 퓨처 플러스라고 했잖아. 네. 그래서 코미디 요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엄마가 막 얘랑 싸우는 게 되게 웃기기도 해. 저 진짜 웃겼어요. 왜냐면 내가 너 언젠가 찾아올 줄 알아가지고 호신술을 했어. 그래서 진짜 되게 많이 막어 막. 그래서 안 죽나 보다 할 정도로 진짜 잘 싸워요. 그리고 정말 살인자가 중간에 나가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도 뒷문으로 들어와서 죽이거든. 아씨 뭐야. 진짜 너무 빵 터지는 장면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 엄마가 죽어. 개근데 완전. 어쨌든 죽었어. 이제 주인공이 이제 딸인데 제이미예요. 근데 또 얘도 살인마한테 쫓기게 되는 거죠. 왜 쫓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는데 요 나이 때 여자를 이제 과거에 노렸었다고 했잖아. 엄마는 그때 마치 못 죽인 것처럼 해서 이제 죽인 것 같아. 근데 그때 엄마가 죽어서 엄청 슬픈 상황에 자기까지 죽을 상황이야. 근데 요 설정이 재밌죠. 친구가 엄마가 남긴 어떤 메모를 보고 타임머신을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 그게 이제 사진 찍는 즉석 사진기로 만드는 건데 그게 우연하게 작동이 안 되다가 이 살인마가 와서 칼로 박으니까 전도체가 뭐 연결. 금속 전도체가 있어. 연결됐대. 백투더퓨처네 진짜. 그래서 어디로 가냐? 87년으로 가. 87년이 뭐냐? 백투더퓨처가 상영된 게 87년이야. 근데 여기서 돌아갔을 때는 아직 상영하기 전인가? 아니야. 상영하고 했어요? 있어서 본 사람도 있잖아. 이거 완전 노리고 만든 거네. 네, 그래서 그걸 거기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때가 바로 그 살인 사건 나기 직전인 거죠. 딱 그 시기로 맞춰놨는데 하필 이제 가게 된 거잖아. 원래 그 마티 맥플라이도 보면은 자기 그 돌아가게 된 시점이 있잖아. 그때 뭐 네. 번개치기 얼마 전 뭐 이런 거. 걔는 엄마 결혼시키러 가고 얘는 엄마 구하러 가는 거네. 아니 네. 그렇죠. 엄마도 구하고 거기 있는 세 명이 안 죽고 아니면 그 살인범을 찾아내면은 엄마도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범인만 찾으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돌아가는데 그렇게 쉽게 해결이 되겠냐고요. 코미디니까. 항상 뭔가 일이 꼬이죠. 그런 재미로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근데 포인트가 몇 개가 있는데 내가 몇 개만 짚어도 될까? 아니 하나만 짚어봐요. 그래서 엄마가 진짜 웃겨. 돌아갔더니 엄마가 이제 바른 생각하고 너 뭐 몇 시에 들어와야 돼? 뭐 9시 전까지 들어와 막 이렇게 했는데 거기 갔더니 완전 나 막날이겠지 뭐. 그냥 뭐라고 했는지 그냥 그 동네 더 비치야. 아니 그리고 이 제임이라는 애도 이제 돌아갔는데 그 학교에서 이제 그 인물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그냥 캐나다에서 온 전학생인데 들어가 지금 체육 수업이야 막 이래요. 80년대는 막 엉망진창이구만.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개그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하는 것 같아. 뭐냐면은 80년대가 얼마나 야만의 시대였는지를 이야기하는 걸 이제 농담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 올라온 그 쿠도칸쿠로 드라마 중에 부적절한 것도 정도가 있었는가? 약간 그런 제목 그것도 이제 그 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맞아. 그때 막 교실에서 선생님들 막 담배 피우고 이래. 그렇지. 막 여기도 제이미가 가자마자 어떤 아줌마를 만나가지고 어디 학교 데려다 달라고 하니까 차에 태워주는데 계속 담배 피고 나서 막 무슨 너구리 굴 같은 데서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뒷좌석에 애들이 어린이가 있는데도 그렇게 막 그리고 지금 개인정보 되게 중요한데 대충 얘는 맨날 이거야. 어떻게 거짓말을 할지 되게 생각을 해서 가서 하는데 그냥 알려줘. 얘가 뭐 군대야? 뭐 이러면서 그냥 알려주고 빨리 지금 체육 시간이니까 빨리 들어가. 막 그래가지고 엄마랑 처음 만나는 게 체육 시간 피고하면서거든요. 근데 빛이 받아라. 그냥 욕을 엄마가 막 그러면서 날리고 막. 뭐이냐나 하면서 그런 거 아니고? 진짜 그런 그래요. 개그가 있는 한편에 어쨌든 살인범을 찾아야 되는 뭐 이런 과정이 이제 이어지면서 이제 자기는 알잖아. 왜냐면 얘가 또 팟캐스트를 열심히 들었어. 이 살인 사건을 다룬 팟캐스트를. A 플랫 듣나? 아니. 알아. 편집하기 힘들게 어디서 그냥 자연스럽게 튀어나와. 화나잖아. 그런 식으로 하면 대통령 돼. 아무튼, 삐 하면 되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듣고 있어서 그 사태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랑 조금씩 미묘하게 다르게 죽든가 순서가 바뀌든가 뭐 이런 식이야. 왜냐면 얘가 가면서 그걸 바꾼 거죠. 이제 뭐 항상 그런 그러잖아요. 거지. 항상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랬더니 또 미래의 반응이 또 나와. 그 과거가 바뀌었더니 사람들의 기억도 바뀌던가 증거가 바뀌던가 이런 식이야. 나 이거 기억을 못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고 막 그런 게 나오고. 그래서 범인이 뭐 이렇게 밝혀지는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고 이제 그 87년의 어떤 시대상을 이제 농담조로 사용하는 그런 거 플러스 스크림인 거잖아. 그래서 스크림에서 그 언급이 엄청 나와요. 백투더퓨처와 스크림이 작중에서 여러 번 언급이 돼. 근데 스크림은 아직 상영하기 전이었어요. 당연하지. 네. 90 몇 년이니까. 스크림에서는 범인이 2명이었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랑도 맞아 떨어지는 그런 설정도 있고. 그러니까 코미디 플러스 호러로 보면은 그런 재미있는 지점을 많이 짚을 수가 있어서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 그러네. 재밌어 보이네. 네. 이- 팝콘모비로 굉장히 네. 좋은 영화였다. 아이디어가 너무 좋고 네. 거기에 충실히 잘 반영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점도 반영한 게 되게 좋다니까. 스크림도 범인이 2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스크림 안에서도 언급이 막 되잖아요. 뭐 마이크 마이어스 어쩌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개그들을 많이 사용해서 영화를 좀
이런 분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즐겁게 보실 수 있을 만한 영화입니다. 나는 이런 코믹한 호러는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공포영화 본 것 중에 바바리안도 요즘에 올라왔더라고 넷플릭스에. 저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찜해놓긴 했는데 재밌나요? 재미가 별로니까 안 보셔도 될 것 같은 진짜? 느낌이. 이거 꽤 유명한 것 같던데. 이게 뭐냐면은 초반의 설정은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어떤 면접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제 낯선 곳에 갔는데 그 에어비앤비로 예약을 했는데 가보니까 이미 다른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런 경우 진짜 많대요. 빡치지. 그래서 알고 그런데 연락도 안 돼. 거기 이제 무슨 뭐 부동산에서 운영을 하는 뭐 이런 데인데 그 결국은 그 남자가 되게 친절해가지고 원래 있던 여자가 이제 갔는데 근데 자기가 뭐 소파에서 자고 너 방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것도 사실 되게 무섭잖아. 이 남자가 뭐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뭔 줄 알고. 근데 이게 제목이 바바리안인 이유는 정확히 나오는 게 여기 지하실이 있고 뭔가 이어져 가보니까 호기심에. 맞아. 크리처물이었나 이거? 크리처라게 하긴 좀 뭐하고. 그러니까 야만인이 하나 살고 있었던 아씨 뭐야. 여자가 다 먹고 있어. 거기서 그 애도 막 갖다 주면 막 키우고 약간 그런 해서 마지막에 거의 또 차로 쳐박아서 주변 또 나타나고 뭐 이런 식의 공포 영화예요. 근데 설정이 재밌는 거에 비해서 바바리안이란 제목 말고 다른 걸 하고 다른 어떤 그냥 사람이 그냥 살고 있는 얘기를 했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초반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일단 그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오히려 조금 실망스럽다. 그냥 그 후에는 알만하죠. 살인마가 나오고 나를 쫓아오고 나는 도망가야 되고 사람들은 날 믿지 않고 약간 그런 느낌. 크리처물 아니면 실망. 크리처라고 볼 수도 있어. 그 형상이 굉장히 기괴하기도 하니까. 그래요? 네. 근데 뭐 재미없겠는데 굳이.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이 사람 네. 취향이고. 저는 이거 아마존에서 봤는데 바로 넷플릭스에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뭐 많이들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그리고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건 드래곤 사쿠라. 뭐야? 이거 소개한 거 아니야 방금? 이거는 뭐야 이건? 아니 토탈리 킬러를 얘기했으니까 이제 하나 얘기한 거고. 진짜 추천하고 싶은 작품은 드래곤 사쿠라. 그 아베 히로시 나오는 드라마가 넷플릭스에 올라왔는데 전 예전에 안 봤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온 걸 보니까 이 시즌인 거야. 1시즌은 안 올라오고 근데 이 시즌이 최근에 했더라고요. 2021년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야. 의외네. 그래서 그 분명 옛날 건데 이렇게 큰 간극을 두고 했나? 그래서 1시즌이 보고 싶어서 봤더니 왓챠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1시즌을 다 봤는데 그 내용은 다 아시죠? 이제 동경대 보내야 되고 뭐 이런 거. 한국에서 리메이크 했었잖아요. 그래서 공부의 신이라고 있었고 저는 그건 안 보고 만화는 봤거든요. 뭐 동경대 가장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온 거였고 그 원작이 뭐 만화고 어쨌든 이 드라마가 크게 히트를 했죠. 네. 근데 1시즌을 보면은 약간 그게 이제 만화에서도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인데 약간 좀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 이론이긴 한데 막 적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몇 명을 보내잖아. 미리 얘기하자면은. 근데 그때는 거의 뭐 합숙도 하고 이거 강제적으로 뭘 외워야 되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무조건 도쿄 되면은 뭐 이과 1류를 가야 된대. 1류, 2류, 3류가 있고 뭐 1류에는 이제 약간 자연과학 쪽 뭐 이런 거인 것 같더라고. 이유는 뭐야? 거기가 정원이 제일 많고 그 평균이 뭐 좀 낮고 뭐 약간 그런 거야.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는 건 이런 거죠. 야 동경대 도쿄대를 보내주는데 토우다이를 가는데 내가 너의 미래까지 걱정해줘야 돼? 그냥 가. 그러니까 과는 상관없이 어쨌든 들어가기만 하면 장땡이야 이런 식이야. 그리고 애들 막 등 뒤에다 뭐 붙여놓고 막 그렇게 하고 유능한 선생들 붙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핵심 포인트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결국은 보낸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쪽집게 가야 하네? 쪽집게 가해.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근데 그래서 저는 이 시즌이 너무 재밌는 게 그 일시에 나왔던 사람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마사미. 그 마사미가 이제 이 다시 아베 히로시를 선생으로 이제 채용을 하고 이 그 마사미 배우 같은 경우는 정말 도쿄대에 가서 변호사가 다시 된 거야. 그러니까 완전 그 공부도 못하고 나중에 취업해야지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애인데 이제 결국 변호사가 돼서 인생이 변했잖아. 네. 근데 또 어떤 미션이 주어졌는데 이게 너무나 우리 시대에 맞게 이제 변형이 돼서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예전에 그 서부 영화가 있다가 수정주의 웨스턴으로 가는 그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서부 영화를 보면 이제 인디언들이 거의 뭐 악마화되거나 적대시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뭐 캐릭터라는 게 없고. 근데 나중에 이제 존 포드도 이제 수정주의 영화 뭐 수색자들 뭐 이런 거 보면은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고 이제 그게 생각을 해보면서 변화한 거잖아. 그걸 이제 수정주의 웨스턴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즌이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과거에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교육했던 게 틀렸다.
지금은 세상이 변했다. 요즘 애들도 다르다. 개성을 그렇죠. 존중해야 된다. 협동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식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막 아무렇게나 질문을 던져 퀴즈를 내는 것 같이 하는데 이 퀴즈가 그냥 퀴즈가 아니라 사실은 필요한 거야? 도쿄대에서 출제가 됐던 기출 문제야. 예를 들면 이거야. 뭐 호박이랑 뭐를 어디에서 뭐 칠레인가 이런 데서 수입을 많이 해온다.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 대만 사람들이 뭐 우리 일본에 많이 놀러 오는데 뭐 어디를 많이 간다. 이유가 뭘까? 근데 그게 정답이 정해진 게 아니라 나름의 설명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답이라는 거지. 이제 그런 방식이 변해서 우리도 맞춰야 되고 논술이네 논술. 거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협력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게 봐라 시골 학교에서는 되게 특출난 애 한 명 정도만 보내지 않냐 도쿄대. 근데 왜 도쿄에 있는 이렇게 뭐 명문고를 하는 데는 여러 명 보낼까?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경쟁도 하게 되지만 다 서로 모르는 거 레벨로가 보완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또 힘을 실어주는 것도 있고 또 재미있는 부분은 심지어 발달장애 학생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있지 무영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가 되게 떨어지는 애인 것 같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기억력이 너무 좋고 뭐 특출난 부분이 있어. 요걸 발전시킨다. 오케이 이런 건 가능하잖아. 그런데 이제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그런 걸 또 일부러 넣어서 드라마를 만드는데 아직까지도 이런가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여자애가 무슨 대학에 가 이런 게 나오더라고. 지금 21년에 나온 일본이잖아 일본. 왜 말을 더듬어? 아 너무 지금 충격적이어가지고. 당황하지 말고. 이런 시대착오적인 사람이 정말 있고 이걸 드라마로 아직 다룰 정도인가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에피소드도 이제 녹여냈고 중간에 이제 도쿄대를 가게 결정이 된 주요 학생 중에 하나는 원래 배드민턴 유망주였어. 근데 이제 무릎 부상으로 이제 대학에 못 가게 된 상황이 오니까 그때부터 하게 돼. 이런 것들도 오히려 지금 시점에 되게 맞다라는 거지. 그래서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냥 올림픽만을 위해서 달려온 사람이었는데 잡는 거야. 초반에는 도쿄대 뭐 이과 1류만 가야 되는데 이런데 그게 아니야. 얘는 목표가 딱 정해져 있어. 스포츠 의학을 해야겠다. 스포츠 뭐 그쪽으로 풀어야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는 거야. 그걸 인정을 해줘 또.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어서 이게 새 시대에 걸맞는 뭔가 변명을 하려는데 그친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구나. 그래서 이 시즌을 만들고 싶었구나 하는 게 있어서 그런 점들을 비교해 가면서 보는 재미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1, 2시즌을 같이 보는. 그렇죠. 과거가 얼마나 한심했는지를 돌아보는 계기도 되고 그 토탈리 킬러에서도 얘기했듯이 그 80년대가 얼마나 야만의 시대인지 얘기하는 게 개그로 사용됐잖아요. 이거는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그런 게 좀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학생과 선생의 어떤 관계도 완전히 재정립이 되어 보이고 심지어 얘네들이 어플이나 뭐 유튜브나 트위터나 이런 걸 가지고 또 공부를 하는데 활용을 해. 그리고 인강이 엄청 중요해진 거야. 아이 당연하죠. 인강도 다 그거를 허용을 해서 얘네들 맨날 그걸 보고 자기 악정을 보완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은 이거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반동 인물이 있잖아. 이 도쿄대 무슨 전문가 여기를 없애야 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학교는 공부만 지향하는 학생만 배출하고 싶지 않은 거야. 이사장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왜?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나가면은 여러 사람들이 있고 도쿄대생들만 이 사회를 이끄는 게 아니야 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이사장이 있어서 대립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협조할 만한 상황이 되니까 또 흡수가 돼서 활약하는 게 있고 서로 그건 인정해 주는 거야. 왜 이 학교에 발달장애 학생이 있을까? 그냥 정원이 모자라서 뽑은 게 아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뽑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반동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 점들이 재밌지 않나요? 이제 와서 느끼는 거지만. 그렇네. 그래서 1, 2시즌 좀 길긴 하지만 굉장히 즐겁게 볼 수 있고 코미디잖아. 그게 10부작 정도 그렇죠. 되죠. 예. 거의 일본 드라마는 11? 45분 뭐 10부작이니까. 길긴 하네. 1시즌은 11부작인가 또 그래. 인기가 있었나 보지. 아무튼 그렇게 또 편성하는 게 있잖아. 아주 좀 그래서 그 비교해보는 재미가 좀 특출나고 재미있었다. 그래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책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꿀벌과 천둥이라고 하는 소설이고요. 저도 예전에 봤죠. 오래된 온다리쿠. 소설이죠. 네. 온다리쿠가 이 책으로 그 해에 거의 모든 상을 다 받지 않았을까? 맞아요. 일본 나오키상과 서점대상 수상했다. 뭐 이런 게 나오고. 끝이지 뭐. 뭐 다른 상도 받았겠지. 그러니까 평론가와 독자를 다 아우르는 거잖아. 그쵸. 그게 뭐 페이지도 엄청 많아요. 700페이지. 책이 엄청 그리고 두꺼워요. 원고 매수가 2,100매인가 2,300매래요. 아니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기억으로 엄청 기대를 했어요. 근데 초반에 또 엄청 벌려놓잖아요 얘기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러나 라고 했지만 재밌게는 봤어요 어쨌든. 네. 이게 뭐 7년간 집필했대요 이거를.
그래서 주제는 이제 피아노 클래식. 그거고. 7년간 했겠지만 뭐 맨날 앉아서 이것만 쓰진 않았겠지. 아이 물론 그렇긴 아니 한데. 그렇게 했지. 나도 나중에 내면은 막 40몇 년간 했다고. 오, 가능해. 내보셔 한번 얘기해 줄 테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취재차 4번이나 국제 피아노 콩쿠르를 봤대요. 하마마스 시에서 하는 거를. 여기 이제 얘기가 그 콩쿠르 예. 하는 얘기여가지고. 요 하마마스 시에서 하는 그 콩쿠르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고 있는. 그리고 두 번째 봤을 때 그 조성진이 우승한 콩쿠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근데 딱 순차가 콩쿠르의 순서로 딱 가더라고요. 그 참가 등록할 때 그리고 1차 예선, 2차 예선, 3차 예선 그리고 본선. 아주 심플하게. 4명이 주인공인가 그래서 계속 번갈아가면서 보여주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굳이 한 줄로 요약하면 천재 사이에 낀 노력파 하나의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은 천재 하나가 나오는데 양봉업자의 아들이야. 근데 소년이야, 되게 어리네. 근데 얘가 피아노 천재지. 그리고 박쥐급 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막 콩쿠르 할 때 오케스트라나 뭐 이런 애들 같이 협연하잖아요. 그러면은 걔네들 자리를 옮겨줘. 왜냐면은 이게 소리가 저쪽에 닿았을 때 음향이 약한 것 같다면서 막 지정해줄 정도로 귀가 좋은 애야. 뭐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애지. 그리고 얘는 그냥 초본능파라서 집에 피아노가 없는데도 이렇게 잘 치는 거지. 오 말이 돼? 뭐 말이 되나 봐.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캐릭터 많이 나와요. 얘를 이 심사위원들이 싫어하죠. 이게 기존의 어떤 권위라든지 법칙을 그렇지. 무시하는 애다. 얘는 떨어뜨려야 되는데 너무 잘해. 그래서 끝까지 남는 거죠, 얘는. 그런 애가 있고 또 한 명은 이제 줄리아드 유명한 데 있죠, 음대. 거기 출신의 엘리트 남자인데 얘는 일본과 뭐 미국 라틴 그쪽계 혼혈이야. 인기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엘리트는 얼굴도 잘생겼어. 그래서 코드도 막 멀쩡해. 막 난리잖아요. 막 그 팬들 엄청 끌고 그치. 다니는 사람으로. 얘는 나오잖아. 일단 여기서 되든 안 되든 인기는 끌 거다. 그게 분명한 애고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감각도 있는 애고 되게 열심히 노력도 하는 애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얘가 단순히 피아노를 잘 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계산을 해가지고 뭐 심사위원의 성향이라든지 그리고 딱 이런 얘기도 해 중간에 내가 여기서 뭐 본선에서 우승은 못해도 최소한 청준상은 난 받을 것 같다. 왜냐면 난 인기가 있으니까 뭐 이런 그러니까. 계산도 다 하는 그런 애야. 그래서 영재다 얘는. 그리고 또 한 명이 이제 여자애가 나오는데 얘는 천재 소녀야. 근데 얘는 예전에 콩쿠르 때 도망친 애야. 그래가지고 음악계를 떠났었어. 그때 이제 어머니가 막 돌아가셨나 그랬을 거야. 막 그래가지고 막 무서워가지고 떠났다가 요번에 한번 친구가 하도 권유를 하니까 나온 건데 4월은 너의 거짓말. 응? 의 설정 아닌가? 그게 이런 설정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니 물론 그거는 이제 뭐 불치병 걸려서 죽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뭔가 그것 때문에 떠났다가 돌아온 애가 있었던 기분인데. 예, 그래서 그렇게 떠났다가 돌아왔는데도 아직도 잘해. 쳐보니까 아직도 님 좀 짱인 듯? 뭐 그런 거지. 또 그런 그리고 사람. 얘 나중에 나오지만 요 앞에 있는 줄리아드 출신의 그 엘리트 남이랑 소구 친구야. 아이씨. 되게 또 왜 씨야? 천재는 천재끼리 천재는 알아본다고. 천재끼리 알아본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소꿉친구 설정이 참 많잖아 일본에는. 2017년 책이야. 아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생각 좀 많이 했거든. 왜 이렇게 일본에는 한국에 소꿉친구가 있어요? 없잖아. 없죠. 별로 절대 없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사를 많이 다니는데 걔네는 잘 안 다니는 그렇지. 거야. 그런 차이가 좀 크더라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진짜. 그리고 마지막은 음악을 전공했지만 생활고 때문에 악기점에서 일하는 28세의 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도 결혼 때문에. 되게 좀 많은 편인 거죠. 뭐 음악계에서는 이 정도면은 거의 은퇴해야 되는 나이인 것 같더라고요. 에? 그 정도는 아니겠지. 아니 그러니까 콩쿨에 나갈 정도는 아니고. 아 그런 거. 예. 그렇지. 네. 콩쿠르에 이 정도 나이가 가지는 않지 보통. 유일한 노력파다. 여기는 굉장히 재능도 좀 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면서 꾸준히 그 연습을 한 거지. 이게 나가려고.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가지고 자기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나갔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아. 아니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잖아요. 아니, 직장인들은 이거 보면서 이거 뭐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잖아. 맨날 이런 거 하잖아. 직장 다니면 내 꿈은 이게 아닌데 언젠가 될 거야. 하면서 하는데 그런 애들이 보면은 딱 공감하기 좋은 네, 캐릭터죠. 그래서 그런가? 이 사람 위주로 보게 돼요. 왜냐면 다른 사람은 그냥 너무 원래 난 놈이야, 뛰어난- 다. 네. 그 약간 나루토의 롱리 같은 그런 애구나. 네, 그건 뭐 거기까지 안 본 것 같아.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 그런 애들이 인기가 있지. 제가 봤을 때 느낀 게 이제 예선 때마다 그 어떤 곡을 선정하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부터 해서 아 나한테 맞는 곡을 어떻게 찾아서 입히고 뭐 이런 얘기를 진짜 너무 구체적으로 아니 근데 필력이 좋더라고 진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소설을 보고 있는데 소리가 들린다. 맞아. 그 느낌을 알겠더라고 읽다 보니까. 그리고 계속 그때 찾아보게 되네요. 어. 어떤 클래식 곡인지 너무 듣고 싶은 나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곡 나오거든요. 얘네들이 선곡한 그러니까요. 곡을 막 찾아 듣게 되더라고.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대요. 아, 그 클래식 곡들도 그 정도예요? 엄청 팔리고. 여기서 중간에 그 이 두 천재끼리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프로코피F 3번 협주곡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둘이 평가하면서 이 3번 같은 경우는 스타워즈 같은 우주 대서사시가 생각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뭔 곡이길래 찾아봐서 들어봤거든. 진짜 그런 느낌 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재미가 있어서 클래식에 대해서 되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준 소설? 라는 느낌에 난 되게 그래서 좋았어요. 나는 사실 온다리쿠 소설을 많이는 안 읽어봤는데 저 온다리쿠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미스터리 소설가인 줄 알았어 나는. 원래 그래서 그래요. 원래 그렇지. 아니 그래서 나 이거 음악 하는데 누가 죽나?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다른 내용이라서 끝까지 안 죽어? 하면서 끝까지 읽었거든. 그러니까 누가 콩쿠르에 우승하느냐가 맞아. 제일 중요한 그게 이슈인 중요한 거잖아요. 이야기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또 난 재밌었던 게 국가별로 어떤 성향의 음악을 하는지를 평가하는 게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중국은 대륙의 기상이 있다. 근데 한국도 나오죠. 한국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 대륙의 기상이 딴 게 아니라 중국의 중산층 자재가 보통 이런 데 나오는데 걔네들은 일본으로 치면은 거의 최상류급이다. 중국의 중산층이. 그래서 애들이 되게 유리한 입장이라서 뭔가 부족한 게 없다. 음악에. 되게 여유롭다. 그런 느낌이 나오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올곧은 정열이 있는데 이상하게 처연함이 있다. 그 안에. 그렇지. 너무 힘들게 그래서 해온 게 음악이 있지. 굉장히 격렬하면서도 드라마틱해서 매력적이다. 한이 있네. 그렇지.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럴싸한데 한이라는 그러고. 표현을 모르니까 다른 표현을 하는 근데 거지. 되게 공감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일본을 표현하는데 잘 모르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타인에 대한 콤플렉스나 아니면 자신감의 부재가 있어서 그리고 불안한 자아 전측성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덧붙이더라고. 그래서 우리 일본인 그 뮤지션의 장점은 뭘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끝내버리더라고. 되게 현명한 것 같긴 해. 거기다 자랑하면 좀 그렇잖아. 아니 뭐 나름대로 정의는 내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꼼꼼하지. 네. 그래서 어쨌든 저도 그래서 이 책은 그때 당시에 너무 말도 안 되게 얘기가 많이 나와서 무조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나도 이거 되게 봐야겠다 생각하다가 결국 봤는데 와 재밌게 봤어요. 너무 두껍더라 인간적으로. 진짜 노란색 책 그거 뭐 노란색의 그 표지예요. 2,300매면 책 2권 분량이잖아. 그래서 그 해에 봤던 책 중에 그래도 손가락에 꼽을 법한 재밌는 책이었다. 네, 저도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예, 클래식에 관심이 없어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그리고 음악을 나는 어떻게 묘사할지가 되게 궁금했는데 그럴싸하고 그쵸. 납득이 갔다. 그래서 저 진짜 귀에 들린다. 그 글을 보면서 약간 귀에 들린다는 느낌이 있었던 게 이 책의 장점이고 그래서 상을 받지 않았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 그럴만했다. 재밌습니다. 그 나카야마 시칠이 그 추리 소설 미스터리 소설 중에 안녕. 그 시리즈 있죠. 미사키 네. 선생님 나오는. 네. 근데 그걸 보면서도 음악이 되게 궁금하고 잘 묘사를 했거든요. 뭐 어떤 진행 방식이나 이런 맞아요. 게 되게 독특하게. 근데 그 사람의 훌륭한 점은 이런 것 같아. 음악에 별로 관심이 없다가 그걸 위해서 자기 아들이랑 아내가 좋아한다고 그랬나? 오. 그런 어떤 정보를 얻어서 썼다라는 게 그런 사람도 있구나. 근데 요즘 나카야마 시치를 굉장히 좋아했다가 너무 다작을 하시는데 떨어지는 작품들이 많이 있더라고. 돈 벌어야지. 그래서 좀 아쉬운데 그런 작품들도 같이 곁들여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싶은 건 어제 봤던 건데 일두구 15분짜리 10편으로 구성된 그렇게 짧게 된 것도 있어요. 네, 만들고 싶은 여자와 먹고 싶은 여자 요런 시리즈 있지. 그 요리 나오고 뭔가 인간관계 나오면서 제가 많이 보는 그런 거. 그럼 만들고 싶은 여자는 음식을 만들고 싶은 거고 먹고 싶은 거고 그거죠? 대단하시네. 대단하셔. 아니 뭐 프라모델을 만들고 싶은 건 아닐 거 아니야. 당연히 그거지. 근데 이 만들고 싶은 여자는 요리는 좋아하는데 되게 소식을 하는 거야. 그게 너무 아쉬운 거야. 많이 만들고 싶고.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나 불러주면 되는데. 근데 왜안 불러? 근데 먹고 싶은 여자는 이제 그 옆집에 사는데 우연히 이제 마주쳤는데 막 엄청나게 많은 걸 들고 와서 파티 하나 봐요 이렇게 했는데 혼자 먹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이제 자기가 해주는 거 먹어달라고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관계를 맺는. 그리고 너무 좋은 관계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 작품이 만화 원작이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런 내용인가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지. 이게 딱 설정만 보면은 지엘로 흘러갈 것 같잖아. 그렇죠. 그쵸.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망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잖아. 근데 실제로 지엘로 갑니다. 드라마 내에서. 정말로 얘가 고민을 내. 얘 만들고 싶은 여자는 되게 야리야리한 여자고 먹고 싶은 여자는 좀 등치도 있고 키도 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둘이 이제 뭐 데이트 비슷한 걸 하게 되는 거야. 데이트라고 하진 않지만 뭐 식자재 마트 좋은 데가 있어서 가기도 하고 뭐 사료 좀 먹고 서로 교자 같이 빚어서 막 교자 파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 만들고 싶은 여자는 생각해보니까 아직까지 연애를 해본 적이 없고 남자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었던 거지. 그리고 도대체 연애란 무엇인가 이런 거 찾아보니까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지. 이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이 여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결국은
뭐 이렇게 사기 비슷한 이런 직전까지 가면서 서로 얘기도 하고 그 고민도 나오고 해요. 좋은 냄새가 나요. 뭐 이러나? 이匂い. 막 그것도 찾아와 섹스 막 이렇게 어떻게 하나 막 이러면서. 아무튼 그런 그 지점이 좋았구나. 아니 그게 만약에 요즘 옛날 드라마라면 그냥 그런 어떤 에피소드만 나열을 하고 간질간질한 데서 딱 끝날 것 같잖아. 네. 근데 언급을 하면서 주변에 이제 조언도 받아가면서 그런 어떤 그 LGBTQ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가고 결국 그런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결국 이게 사는 법이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 과연 몇이나 될까 드라마에서 많으면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되게 희귀한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그냥 단순히 이제 음식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만으로 이제 끝나지 않는구나라는 점 때문에 그냥 끝까지 한 번에 봤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이렇게 하는군. 세상은 변했습니다, 여러분. 저 어제 한 편 본 거 있어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자면 한편 아니면 넷플릭스에 그때 어떻게 돼요? 넷플릭스에 그림동화 변주곡이라고 시리즈가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1편을 어제 한번 봤는데, 그러니까 변주곡이니까 신데렐라의 얘기가 나오면은 원래 우리가 알던 그 신데렐라 얘기가 아닐 거 아니에요. 우선은 일본으로 바뀌어 있어 배경이. 그래서 일본의 어떤 이제 되게 부자 집안에 있는 애가 신데렐라 역할을 하고 있고. 근데 한 번 더 꼬는 거면은 알고 보니 신데렐라라는 애가 다 계획이 있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새로운 시선으로 또 보는 재미가 있어서 좀 보기 시작했는데 아직 한 편밖에 안 봐가지고. 비슷한 거를 읽고 있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금요일 밤의 미스터리 클럽이라는 소설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사케바에서 뭐 마스터랑 형사랑 범죄 심리학자가 막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거기에 여대생이 와서 이제 껴드는데 이 여대생이 메르헨 전공인 거야. 그래서 거기서 착안을 해서 사실은 원래 이 얘기는 이러지 않을까, 그 여러 가지 그 판본이 있고 그 이런 방식으로 구성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헨젤과 그레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얘네들이 가출 청소년이고 그 노파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갔을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그 살인 사건을 이제 매치를 시켜가지고 이런 방식이 아니었을까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되게 짧은 에피소드가 그 얘가 범인이 이러면서 이제 마무리되는 게 있는데. 확실히 그 일본 쪽에서는 이런 시도가 많은 것 같아. 이미 알고 있는 고전이나 이런 뭐 동화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새롭게 해석하는 방식이 되게 많아. 뭐 제가 예전에 책에도 썼지만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시체가 있었습니다. 아오야기 그 아이토라는 작가 이 얘기도 썼는데 이거 후속작도 나왔거든요. 빨간 모자 여행을 떠나 시체를 만났습니다.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요 시리즈도 계속 나오고 있고 확실히 재미가 있죠. 이런 거는 또 해석하기 나름이고 또 정말 그 메르헨 전공이 왜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전의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비트냐에 따라 내용이 확 달라지니까 그런 걸로 보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작가도 되게 좋아요. 애니메이션이. 그래서 그림동화 변주곡 아직 한 편밖에 안 봤지만 많이 재밌으면 다음에 다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 읽은 것만 얘기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12곡기 1권 읽었습니다. 드디어가 아니라 읽는다고 했잖아. 아니 그래서 애니메이션 봤을 때 느낌이랑 달랐나요? 달라서 좋았어요. 아 그래? 저는 책이 난 것 같다. 근데 책이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계속 싫어하는 건 좀 짜증 났지만 그런 건 좋은 거야. 요즘에 없는 거. 그러니까 아무런 힘도 없는 여고생이 그 판타지 세계에 떨어지면 고생할 게 너무 뻔하잖아. 맞죠. 근데 요즘에 그런 게 거의 없어졌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그걸 섬세하게 그리더라고. 가면은 낸다. 그쵸. 우선 여자가 살기 힘든 시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된다. 그만하라고. 그런 걸 잘 그렸고 얘가 가진 특별한 힘이 그 결국은 이제 혈통이었다. 뭐 그런 점으로 이제 흘러가는 점이 뭐 청소년 판타지로서 뭐 손색이 없는 작품이고 2권까지는 봐야겠다.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일단락이 되고 다른 인물의 이야기가 펼쳐진다니까 사실 그러니까 1권만 두고 본다면은 이게 대단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그다지 들지는 않았거든. 근데 12국기니까 각 그 나라의 얘기를 다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그렇게 되죠. 어쨌든 뭐 계속 봐야겠다, 계속 사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여서 당연히 사서 봤고 빌려보기가 더 힘들어 이런 거는. 그래서 애니메이션보다 훨씬 낫다. 그 순박해 보이는 아줌마가 사실은 주인공을 기방에 팔아먹으려고 데려갔던 거였구나. 뭐 이렇게
뭐 애니메이션에는 그거 나와요? 거기까지밖에 안 봤거든. 애니메이션 나오지 그거 아, 당연히. 나와요? 그래서 계속 몇 번을 끝까지 보라고, 이 속아서 사람들아.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에 갔는데 결국은 이제 신뢰하게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왕으로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 그리고 그래서- 왜 이게 약간 수수께끼 풀어가는 재미도 있는 거지 미스터리가. 왜 그 마물들이 나를 공격을 해왔고 사실 원래 그렇지 않는다라는 그런 설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 잘 안 내려오고 뭐 그런 이유가 풀려서 가면서 그 세계가 조금 더 궁금해졌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해본 작품 정리해 볼게요.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지배종, 영화 아마존 오리지널이죠. 토탈리 킬러, 그리고 살짝 얹어본 공포영화 바바리안, 그 다음에 일드 드래곤 사쿠라 시즌 1, 2, 온다리쿠의 책 꿀벌과 천둥, 그리고 일드 만들고 싶은 여자와 먹고 싶은 여자와 그림동화 변주곡 애니메이션이죠. 플러스 금요일 밤의 미스터리 클럽, 마지막으로 12국기 첫 번째 편 달의 그림자 그림자의 바다까지 얘기해봤습니다. 네. 자 다음화 기대해 주시고요. 네. 뭘까요? 아직 저도 몰라요. A보다 발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A 플랫!